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지난주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어둡게 내다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이 시장 예상에서 벗어난 그야말로 깜짝 인하였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결국 인하로 회의를 마무리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결정이어서 시장이 많이 놀랐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은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3.00%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네. 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 인하입니다. 네. 이번 결정은 말씀하신 대로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연속해서 금리를 내린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약 15년 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이 그만큼 위기인가 이런 생각도 자연히 들게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2일 국내외 금융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16곳이 동결을 예상했고 단 한 곳만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깜짝 인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뭐 이제 예상과 이제 많이 벗어났으니까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번 결정을 하면서 좀 고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통위는 다른 금통위와 조금 달랐습니다. 네. 경제 전망에서 제시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마지막까지 흔들렸고 네. 금리 결정도 동결이냐 인하냐 난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10월과 11월 금통위 사이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분석하고 과연 그 관세 정책이 될 것이냐, 언제부터 될 것이냐, 한국에는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다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연합인포맥스가 다른 뉴스와는 다르게 금리 결정 이틀 전부터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집중 조명을 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높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은 금리 인하에 장애물이 못 된다 이런 기사도 내보냈고요. 네. 뭐 한은과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를 증액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를 내면서 금리 인하 포석일 수 있다 이런 해설도 내놨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조차 이제 다 동결을 내다볼 때 이제 그런 비율을 내놨다는 건,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뭐 어느 이 인하 관련 시그널을 포착을 했다라는 네. 건데 좀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을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네네.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보다 많이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우려가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로 경기의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가장 걸림돌은 환율이었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1,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환율이 사실 금리를 동결을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꼽혔는데 환율만 보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수출 부진이 가장 우려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수출 부진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 하는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3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줄었을까 검토한 결과 네.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좀 떨어졌을 수 있다. 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미 뭐 새 미국에서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데 벌써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산 메모리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과점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의 D램 생산 능력이 올라오면서 새 기업의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우려했습니다. 네. AI에 사용되는 고사양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워낙 잘하고 있지만 효율이 좀 떨어지는 저사양 반도체는 중국산이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또 뭐 많이 아시겠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는데 트럼프라는 대형 악재가 추가로 나오면서 하느니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한은의 경제 전망이 수치를 보면 굉장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네. 원래 8월에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11월 경제 전망에서 2.2%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역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내년 네. 내년 성장률은 1.9%잖아요. 네. 1%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우리나라가 최대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2%, 그게 잠재 성장률 2%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내후년은 내년보다 더 낮은 1.8%로 제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2년 연속 2.0%못 미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요 원인은 아마 수출 부진이 될 거고, 그래서 좀 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이 맞습니다. 얘기인데, 네. 네. 그런데 그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죠? 네, 수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부분 중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네,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회사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이제 2024년이 되니까 중국의 기술력도 많이 올라온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창신 반도체고요. 네네. 또 다른 대표적인 산업은 또 석유화학입니다.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었는데 네. 그 결정적인 원인이 중국의 부상이거든요. 어, 한은이 단적으로 정리한 게 이제는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는 시대로 왔다. 그래서 수출이 부진할 거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까지는 그 수출이 그래도 꽤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힘들어질 걸로 예상해서 기준금리를 좀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고, 최근에 그 물가 관련해서는 그 물가 상승률이 좀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줬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의 제1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네, 물가는 사실 상당히 안정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와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낮췄거든요. 올해는 뭐 기존 2.5%에서 2.3%로 낮췄고 네, 내년도 뭐 비슷하게 0.2%포인트 낮춘 1.9%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목표치가 2.0%니까 뭐 거의 목표치 이제 수렴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은은 이제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국제 유가 하락하고 낮은 수요 압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장을 못하면 수요 압력 당연히 수요도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네. 소비를 덜 하니까. 네. 그래서 수요 압력이 낮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금리를 낮춰서 뭐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요인을 제공하긴 했는데 좀 네. 그 배경을 보니까 씁쓸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부터 다른 요인들로 고려한 건 또 어떤 게 있죠? 네, 대표적으로는 가계 부채를 고려했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이 8월 정도면 금리를 내릴만 하다 이렇게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가가 8월부터는 이제 서서히 잡히겠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한은도 8월이면 물가만 보면 금리를 내릴 환경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동결한 이유가 바로 가계부채였습니다. 아, 올해 8월 생각해 보면 집값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예. 그때 주간 상승률을 연율로 환산을 하면 뭐 15% 이렇게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네. 말 그대로 엄청난 불장인데요. 네. 그래서 한은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은은 정부의 대책을 믿었습니다. 금리를 낮추더라도 정부가 거시 건정성 정책을 꽉 잡아준다면 낮춰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최근에 금리 증가세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정부가 은행의 가산 금리를 높였고요. 네. 그다음에 총량 규제식으로 대출 증가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 규제를 하니까 뭐 A 은행에는 이번 달에는 몇 조만 대출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오픈런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한 대책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정부의 대책을 믿은 거고, 그렇죠. 정부 대책의 효과를 믿은 거고, 또 문제가 그 걸림돌이 문제가 이제 왜 환율 변동성, 이 환율 변동성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11월에 가장 큰 걸림돌은 환율로 꼽혔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이 현재 1,400원인데 네.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뭐 1,500원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외환 보유가 충분하고 여러 수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금리를 낮추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특히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를 재연장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걸 쉽게 설명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취득할 때 달러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달러를 사면 당연히 환율이 올라갈 텐데 그거를 한국은행과의 스와프로 조달을 하겠다. 그래서 환율의 상방 압력을 줄이겠다. 이런 네네. 식으로 대책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실제로 금리 인하 이후에 환율은 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틀 연속 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글로벌 달러 가치가 약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외환 당국이 소량씩 달러를 매도하는 것으로 시장은 추정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매수 베팅을 용인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국민연금하고 그 외환 스와프 규모 확대 체결을 맺은 것도 어느 정도의 인하 시그널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네, 이제 네. 금리 인하가 또 선제 대응한 측면이 크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추가 인하할 여력은 줄었다, 뭐 이렇게 네.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어, 왜냐하면 경제 전망을 일단 상당히 낮춰 잡았고 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무엇보다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또 금통위원 6명 중에 3명은 향후 3개월 내에 기준금리를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3명이면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총재 의중까지 있으면 당장 내년 1분기에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정부가 8월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내리니까 네. 좀 아쉽다 이런 아쉽다, 속내를 네. 내비치면서 독립성 침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했습니다. 사실 인하는 바라던 결과기도 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